안녕하십니까. 이면우입니다. 이면우의 책 읽기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1886년 작품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중 성격 또는 이중 인격을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든 분명히 선과 악이 있죠. 또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취약성을 인상적으로 파헤친 고전적인 근대 소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디스의 이상한 사건, 스트레인지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 지킬 박사 또 지킬과 하이드는 소설의 제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대립적인 자아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만화로도 그려졌었고요. 또 이렇게 무성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었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우리가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850년 11월 13일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북쪽이죠. 에딘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되게 약했다 그래요. 명문가의 독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질환에 의해서 침대에서 누워 지냈답니다. 이때 헌신적인 간호를 했던 간호사 앨슨 커닝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읽어주고요. 구약 성서 등도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때 스티븐슨이 종교적으로 많은 감화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중 몇 가지만 올려보면요. 1867년에 에디버러 대학에 공학부를 입학합니다. 아마도 도시공학, 토목공학을 전공하려고 입학을 했습니다. 에딘버러의 당시 도시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종교적인 뉴타운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전통적이고 또 쾌적하고 이런 곳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자유분방한 에딘버러가 있었다. 매운굴이 있었고요. 범죄자들이 판을 쳤고 또 은밀한 거래 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 씨의 중심 테마를 그대로 제공하기도 하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스티븐술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보물섬이라는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보물섬이라는 소설도 쓸 수 있었고요. 또 유부녀였던 당시 유부녀였던 페니 오즈번을 여행 중에 만납니다. 결국 페니 오즈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1879년에 스티븐슨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양 중에 장편 소설 보물섬을 썼는데 이것이 의붓아들 즉, 페니 오즈번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1888년 6월에는 스티븐슨과 결혼한 오즈번, 그다음에 의붓 아들, 그리고 그 홀몸이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남태평양을 6년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모아 아피아 근처에 정착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1894년에 12월 3일 날 발작으로 사망을 했는데 원주민이 그 스티븐슨을 기리면서 그 덕을 기려서 그 부족장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옥스퍼드 세계 고전 전집에 나오는 거에 스티븐슨 연보를 일부를 따봤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했다, 고학을 전공했다. 이때 루이스라는 이름을 루이스 영어식으로 바꿨다. 뭐 그다음에 찰스 벡터라는 자기 평생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변호사였고 끝까지 스티븐슨을 도와줬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당나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1879년에 또 오스본을 만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했고 대성을 건너서 여행을 한 거죠. 영국에서 대성을 건너서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대륙 횡단을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이런 여정이 있었다. 이것이 이 경험이 더 아마추어 이민자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다. 1894년에 뇌출로 사망을 했고요. 사모아의 부족 의식 장애를
치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알려면 그 작가가 연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예,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 하이드 씨 스트레이지 케이스 이상한 사례죠. 영어로 된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문에 대한 이야기 하이드의 시를 찾아서 지킬 박사는 태어났다. 코르경의 살인사건, 편지사건, 레니언 박사의 놀라운 사건, 창문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밤, 레니언 박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헨리 지킬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서를 쓰는데 유서에 대한 전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원전을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된 원전을 읽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번역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만화로 된 책 또는 영화 또는 연극 또는 그 후에 미스터 휴고까지 나오는 어, 클래식 또 있습니다. 뭐 하이드뿐만 아니라 지킬과 하이드뿐만 아니라 그뭐 휴거나 뭐 고딕 소설을 연장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도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모두 다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 중에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요거는 첫 페이지하고 끝 페이지인데요. 화학 실험하는 거죠. 화학 실험을 하면서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헨리 지킬은 뭐 의학 박사였고 어쩌고저쩌고 쭉 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킬 박사가 죽으면서 유서 썼는데 그 유서를 어터슨이라는 변호사가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결말을 짓는 이런 장면입니다. 물론 만화가 상상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킬 박사가 이렇게 생겼는지, 하이드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만화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나오죠. 레온 번역어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레이언 박사, 또 하이드 씨, 지킬 박사, 변호사인 어터슨이 쭉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죠. 그다음에 집사였던 종이었던 풀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집주인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안에 있던 악마의 영혼이 나를 깨웠으며 나는 다시 하이드가 되었다. 약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잠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럴 때 때려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대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또 소설의 원작과 영화의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영화는 요새 유튜브나 구글을 찾아보면은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96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와 원작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도 해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를 넣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킬 박사 하이드 씨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